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국민연금 고갈, 아파트 경기 부양,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민감한 주제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재미는 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결국에는 그 종부세 논쟁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자,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족이 있습니다. 왼쪽 가족은 건전한 가족이고 오른쪽 가족은 건전하지 않은 가족입니다. 자, 정상적인 가족 왼쪽 보시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고 교육까지는 좀 시켜주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오른쪽 가족은 아이야, 네가 알아서 앞으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그냥 즐기면서 살련다. 자,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가 와서 빚을 갚아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진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갚아라. 자, 요렇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콩가루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콩가루 부모죠. 이런 부모는 정말 소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딱 오른쪽 같은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목소리 큰 사람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로 짓습니다. 왈왈왈왈 짓다가 결론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또는 국가 부채를 일으켜서 지원하겠다. 자, 그 이면에는 미래 세대가 갚아라. 나는 모르겠고 미래 세대가 갚아라. 자, 요게 지금 주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용 아는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길을 가다가 저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비웃습니다. 자, 요게 현실이죠. 자, 요러한 그 포퓰리즘 문제가 그 국민연금에서도 발생을 했죠. 이미 발생을 했죠. 자, 더 중앙 2057년 국민연금 고갈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자, 요런 제목인데 요 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이 미성년자를 탈피하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20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의 길로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16년 있다가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적립된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방식으로 걷어서 바로바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나중 세대들은 피를 보는 방식이고 1990년생부터는 그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죠. 자, 뉴스를 계속 내용을 보면은 합계 출산율 1.05명을 적용한 추계에서는 2088년에 보험료율이 37.7%에 달한다. 자, 지금은 9%인데 이보다도 4배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과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합계 출산율을 1.05명으로 적용한 추계라고 했는데 작년에 0.81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도 더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료 지금보다도 5배 이상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의 산증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그래도 나중에 또 이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나중에도 목소리 큰 사람들 나오겠죠. 그때 그 사람들 나와서 걱정 마, 1990년생아. 자, 내가 집권하는 이상 미래 세대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해외에서 돈 빌려서 쓰면 된다. 자, 미래 세대 지금 투표권도 없다. 자,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 받고서 해외에서 돈 왕창 빌려가지고 자, 우리 세대에서는 잘 먹고 잘 쓰자. 이런 사람들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또 하겠죠. 자, 그러면 1990년생, 자, 지금은 멀쩡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1990년생들 욕하면서 배운다고 나중에 맞네,
그러면서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 땡겨 쓸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보다도 약간 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도 빚 좀 낼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세대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세대조차도 나중에 젊은 세대를 보고서 네가 담보다. 자, 나는 그냥 쓸란다. 네가 담보고 네가 알아서 갚아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욕이 나오겠죠.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구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요렇게 미리 미래의 부를 지금 땡겨 쓰고 나중 세대는 빚 갚아라. 자, 요게 그 신구 세대의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공무원 군인이 있죠. 여기에 지금은 적자가 아닌데 좀 있으면 사학연금도 적자의 늪으로 빠집니다. 몇 년 안 남았죠. 반면에 국민연금은 아직은 건전한데 지급 금액 자체가 공무원 군인연금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걸 다 세금으로 지금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군인하고 공무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봉의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철밥통이라서 다녔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자, 지금이라도 그 연금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자,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싸우겠죠. 서로 설왕설래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거 공론화시키면 많이 싸울 겁니다. 자, 요렇게 신구 세대뿐만 아니라 특정 직장군에 있어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죠. 심각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된 내용들, 자,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강남에 40년간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 아파트가 올랐을 뿐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종부세를 내야 되는가? 나는 종부세 못 낸다. 자,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공짜로 출퇴근 시간에 전철 타고 앉아서 이동할 거야. 자, 이 이면에는 교통 체증을 유발시켜서, 교통지옥을 유발시켜서 서울 집값을 좀 더 들어 올릴 거야. 자, 요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자, 많은 지금 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젊은 세대 생각할 겨를이 없죠. 사실은 겨를이 없고 나만 잘 살면은 된다. 자, 요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파트 때문에 그 난리가 났던 거죠. 반면에 그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부세가 약하니까 직장 안 다녀도 되는 노인들이 서울에 너무 많이 산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더 오르고 월세도 비싸고,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은 600인데 결코 내 또래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닌데 월세 300 내고 나면은 애를 포기하거나 노후를 포기해야 한다. 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요렇게 따져 물을 겁니다. 자, 뭐 둘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의견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투기를 제어한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 이런 것은 그냥 없애버리고, 자, 그냥 재산세 하나로 깔끔하게 통일을 해가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거 없애버리고 시세의 몇 프로 딱 요렇게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시세의 1% 이상은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폭등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들쭉날쭉할 건데 쭉 올라와서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순간 만약에 뭐 재산세가 시세의 1%다. 자, 그러면은 1억 할 때는 100만 원 내고 10억 할 때는 1000만 원 내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요 세금이 겁나죠. 그래서 무작정 그 몇 년 전과 같이 최근과 같이 2배, 3배 단시간 내에 뛰고 이런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재산세가 굉장히 낮고 이상한 것들 그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걸 곱해버리니까 뭐 0.2%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재산세 나오고 물론 종부세가 있긴 한데 선수들은 다 피해가죠. 선수들은 다 피해갑니다. 인별과세라서 어차피 가족들한테 뿜빠이 시켜버리면 종부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가 낮으니까 주택으로 장난질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간단 명료하게 재산세 시세의 뭐 1% 또는 2% 이렇게 때려버리면 절대로 주택으로 투기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 위주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재산세다. 요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제가 죄송하긴 한데 자, 요게 사실은 맞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나라는 그 보유세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거품 물고 반기를 드는데 자, 제가 뭐 욕을 먹더라도 맞는 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필요합니다. 투기장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탁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인구 절벽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 두 가지는 필요하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광기를 잠재우지 못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개인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금융자산에 그 투자를 좀 해야지 새로운 산업에 어떤 씨를 좀 뿌릴 수가 있고 물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미래 세대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렵죠. 부동산에 그 자산의 80%를 투자를 하고 자, 그리고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있고 자,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국가가 소멸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재산세는 시세 대비 단기적으로는 2% 정도 부과가 맞는 것 같고 자, 그래서 광기를 일단 잠재우고 그러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은 재산세 시세의 1% 정도 부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자, 요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놈 빠져나가게 해주고 요런 식으로 야매로 운영하는 종부세 자, 요런 거 진작에 그냥 철폐를 해버리고 깔끔하게 재산세 자, 그래서 시세의 몇 프로 계산이 편하니까 사람들 계산기 두드려보고 투자를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요렇게 사람들 감이 아마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아파트 경기 부양, 자, 그리고 종부세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고 자, 재산세를 깔끔하게 부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